안녕하십니까, 바자입니다. 오늘은 오토캐드를 이용해서 진공관, 앰프, 회로도 그리는 것을 기초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386 세대들은 이런 컴퓨터로 무엇을 하는 것들이 되게 어렵고 접근하기 어려운 세월 또는 환경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대로 쉽게 오토캐드를 이용을 해서 자작, 진공관, 프리, 앰프 등의 회로도를 간단하게 그리는 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오토캐드를 이용해서 A4 드로잉 시트를 만들고 그 만드는 법, 그리고 그 드로잉 시트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 레이어, 그 다음에 글씨 타입, 그 다음에 디멘전 타입, 이런 것들을 적어서 특성을 집어넣고 저장을 합니다. 그 과정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드로잉 시트 A4 용지 사이즈는 W블록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저장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토캐드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W블록 폴더를 프로그램이 경로로 읽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A4 용지를 불러들일 수가 있습니다. A4 용지 안에는 레이어와 그 다음에 내가 만들려는 저항, 콘덴서, 코일, 그런 것들이 컴포넌트, 그런 것들이 그려질 것이고, 진공관, 3극관, 5극관, 그 다음에 방열, 직열, 그런 진공관들은 진공관이라는 레이어에 집어넣어서 그릴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회로도는 와이어로 그려지기 때문에 그냥 선 또는 와이어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디멘전을 쓰는 것들은 DIM이라는 레이어를 만들어서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그 컴포넌트의 글씨들, 용량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텍스트라고 하는 레이어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시트는 A4 시트가 필요할 때 또는 필요하지 않을 때를 위해서 시트라는 레이어에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토캐드를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오토캐드를 실행을 합니다. 오토캐드 실행을 하면 초기 화면에 이렇게 뜹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여기에 잔뜩 한 이만큼의 면적을 차지하면서 무언가 잔뜩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도면을 그릴 수 있는 디스플레이 화면의 면적이 점점 작아지고, 그리고 모든 명령어들을 쫓아다니면서 셀렉트해서 작업을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너무 진도가 늦고 또 하다 보면 짜증도 나고 그렇습니다. 오토캐드에서 쓰는 명령어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드로잉 명령은 몇 가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 드로잉 된 엘리멘트들을 편집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move, copy, 그 다음에 라인을 그려서 offset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렇게 modify 하는, 그래서 그런 명령어들은 다 이 안에 있어요. draw 그러면 이 안에 쭉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arc, circle, 그 다음에 등등등등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라인이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만들어서 생성된 사각형이나 뭐 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디파이해서 카피하거나 무브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다 보면 저절로 하나하나 명령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정마다. 점점 해보면 그렇게 매일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잔뜩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화면을 제가 만든 지금 세팅해 놓은 이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게 제일 쓰기가 좋습니다. 얘가 뭐냐면 레이어에 관련된 겁니다. 여기 보면 레이어인데 그 레이어를 이렇게 옮기면 바깥으로도 나오고 옆으로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단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면적도 적게 차지하고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드로잉 명령들은 왼쪽에다가 이 드로잉 명령을 여기다 놓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수직으로 이 자리에다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모디파이 하는 명령들인데 일단은 여기 익스플로드고 여기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사용하면 편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A4 시트를 그려보겠습니다. 명령어는 사각형 그리기인데 얘네들 그 오토캐드 프로그램 중에 한글판하고 영문판이 있는데 명령어를 한글판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명령어가 쉬운 영어 명령어인데도 다시 한글로 만들어서 좀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영문판을 깔아서 사용하기를 추천합니다. 저는 설명을 그냥 영문판으로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A4 시트를 그리는 것은 렉탱귤라, 직사각형으로 그냥 그립니다. 렉탱귤라인데 그 키보드에서 REC를 치면 됩니다. 항상 REC 엔터 그러면 직사각형 그리기이고 어디 대각선으로 그리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근데 이렇게 그리면 얘가 얼마나 사이즈인지를 모르죠. 그래서 다시 REC 하고 엔터를 치고 0,0 이게 왼쪽 좌표예요. A4 사이즈는 29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 그 규격의 사이즈가 이렇게 화면에서 그려집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도면을 그려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그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필요한 게 디스플레이를 제어를 할 줄 알아야 이 화면 디스플레이를 제어할 줄 알아야 쉽게 이 안에다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명령은 많이 쓰는 게 줌입니다. 줌. 단축키로는 Z만 치면 돼요. 그러니까 키보드에서 Z, 그 다음에 엔터, 익스텐트, 확장, 끝까지 2를 치면 됩니다. 또는 줌, 스페이스바, 올 이렇게 치면 됩니다. 또는 줌, .5x 그럼 0.5배로 줄어듭니다. 다시 줌, 엔터, 2, 엔터
줌.8x 0.8배로 줄여라. 이렇게 줌 명령어는 내가 그리고자 할 때 그 도면의 구석구석을 확대하거나 들어가거나 전체를 보거나 그러는 용도로 씁니다.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게 펜입니다. 펜은 말 자체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화면을 옆으로 미는 건데 커맨드 명령어는 PAN이고 단축키로 P를 치면 됩니다. 그냥 P 스페이스바 하면 손가락, 이 손바닥 표시가 나오고 이렇게 밀면 됩니다. 그리고 오토캐드는 스페이스바나 엔터키가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으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그 전 명령어가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 반복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펜을 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다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펜이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스페이스바를 더 치면 작동을 멈추죠. 다른 명령어를 할 때는 줌, 리턴, 스페이스바, 위를 칩니다. 옵션 중에 익스텐드, 확장 하면 전체 화면이 보이는 거죠. 다시 줌, 엔터, 점, 8x 그리고 전체 리미트로 잡아놓은 도면 한계라는 게 있는데 도면 한계가 지금은 400이 A3 사이즈로 돼 있어요. 줌 5를 쳐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 리미트 잡혀 있는 것이 나오는데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펑션 키에 F7을 누르면 도트 그리드가 나타납니다. 줌.7x 전체적으로 이 도면의 리미트는 A3 사이즈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얘는 내가 얼마든지 더 넓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LIMITS입니다. 리미트 0,0에서 1000, 460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리미트가 쭉 올라갑니다. 줌올 Z 리턴 A 리턴 제가 리턴 할 때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됩니다. 줌 스페이스바 A 스페이스바 이게 줌 리턴 A 리턴입니다. F7을 다시 누르면 저 도트들이 없어집니다. 다시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는 줌 익스텐트를 이렇게 쳐주면 됩니다. 줌.9x 자, 이 상태에서 A4 파일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A4 파일은 다른 회로를 그릴 때도 A4 용지에다 그리겠다. 그러면 얘는 항상 저장을 해놨다가 오토캐드 시작을 할 때 그 방을 들러서 데이터가 인식을 한 다음에 내가 여기서 insert라는 명령어로 insert는 i입니다. I return 하면 그 방에 들어가서 A4 sheet 내가 그린 이 파일을 불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걔가 붕 하고 날라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A4 용지가 왜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여러 가지 특성을 미리 부여해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프로젝트 할 때 다음 도면을 그릴 때 반복되는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특성을 미리 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무엇을 집어넣을 거냐 하면 레이어라는 것을 먼저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를 만들어서 집어넣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레이어 0번은 기본 디폴트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절로 생성되어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만드냐 하면 여기에서 요것을 눌러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건데 그냥 명령어에서 LA를 치면 됩니다. LA return. 그러면 레이어가 다이얼로그 박스로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0번이 되어 있죠. 요걸 누르면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화면에선 잘 안 보이. 레이어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아까 일단 컴포넌트 할 때 컴프라는 레이어를 만들었습니다. 컬러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백색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그냥 백색으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또 레이어를 만들죠.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COMP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다시 COMP 컴포넌트 요놈은 큐브 세 번째 레이어는 와이어 다섯 번째는 디멘전 치수에 관련된 건데 치수는 DIM이라는 레이어에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레이어 다섯 개를 만들 겁니다. 이 레이어는 첫 번째 레이어는 컴포넌트, 두 번째 레이어는 튜브, 세 번째 레이어는 배선, 라인으로 해도 되고 그냥 와이어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멘전은 디멘전 레이어에다가 그리는 게 편하기 때문에 디멘전 레이어 디멘전에서 계속 에러가 생기는군요. 그러니까 디멘전은 명령어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되는 경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레이어 DDIM으로 고쳐야 되겠네요. COMP component 튜브 와이어 텍스트인데 그냥 txt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0번 레이어로 요게 현재 세팅이거든요. 현재 세팅은 0번으로 얘네들의 그 특성을 여기서 이렇게 컬러를 바꿔줄 수도 있고, 라인 타입은 직선인데 라인 타입도 여기서 바꿔줄 수가 있어요. 라인 웨이트라 그래서 선의 두께인데 이거는 그냥 건드리지 말고 쓰면 됩니다. 자, 컴포넌트를 일단 지금은
옐로우로 요 위에 있는 7가지 색을 쓰는 게 좋습니다. 요 칸에 있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튜브도 오케이. 전부 그냥 제가 이 블랙에는 사실은 이 4번 시안색이 제일 선명도가 좋기 때문에 저는 주로 이 4번을 제일 많이 씁니다. 컴퓨터가 좀 프로그램이 이상하네. 아니면 타이핑을 치자 뭐. 이거를 4. 오케이. 그래도 안 바뀌네. 왜 안 바뀌지? 그렇다 치고 4번 오케이. 디멘전은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텍스트는 밝은 9번 라인으로 하겠습니다. 컴포넌트가 4번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얘는 왜 안 바뀌니? 왜 안 바뀌지? 프로그램 에러네. 허허. 하여간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하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 도면은 0번에 그려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얘를 레이어를 바꿔주는 게 좋은데 지금은 바꿔줄 때 어떻게 하냐면 change property인데 ch 해서 얘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레이어를 0번 레이어를 여기 화살표를 누르면 시트를 안 만들었네. 그냥 0번 레이어에다 0번 레이어에 그냥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시트를 다시 0번 레이어를 안 만들어. 레이어 시트를 안 만들었네. 시트 SHT 아야 여기서 SHT 시트는 시트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고 apply 오케이. 그러면 얘가 0번 레이어의 디폴트 값으로 그려진 거기 때문에 얘를 시트로 옮기겠습니다. 레이어를. 그 명령어는 ch입니다. ch 엔터. 그 다음에 select object 할 때 얘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냥 ch 하고 얘를 선택해주면 요 다이얼로그 박스가 뜨고 거기에서 by layer로 되어 있는 것을 by layer 말고 여기 레이어를 누르면 요 삼각형 풀다운 메뉴가 생기는데 거기서 시트라고 하는 레이어로 선택해주고 엔터를 치면 그쪽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러면 이 박스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늘 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X를 눌러서 사라지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건 ESC Escape를 누르면 그 선택된 것들이 다 없어지죠. 그러면 이 만들어진 A4 드로잉 시트를 C 프로그램 파일즈의 오토캐드 2006에 W블록이라는 방을 만들어서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으로 저장을 시킬 겁니다.
파일, 세이브 에즈, 상위 폴더로 가서 로컬 디스크 C에 프로그램 파일에 오토캐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방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이 W 블록은 내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새 폴더를 생성하면 여기 이렇게 새 폴더가 나옵니다. 그럼 얘를 이름을 바꿔줘요. 두 번 클릭하면 WBLOCK W블록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저는 아까 만들었기 때문에 얘를 W블록 1이라고 하고 하면 W블록 1로 얘가 들어가서 생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 이름을 A4 SHET 시트 드로잉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아까 만들어 놓은 W블록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 다시 한번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A4 sheet.dwd save. yes. 그러면 이제 A4 용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프로그램을 이 파일을 끕니다. close. 처음에 오토캐드를 실행을 할 때 이 화면에서 파일 오픈, 이 파일을 불러들이는 게 아니라 파일 U, 새로운 도면을 그리는데 여기에 디폴트 값으로 오토캐드 ACAD ISO.DWT라고 이런 것이 뜨는데, 이건 그냥 그대로 오픈하면 이런 첫 화면이 무조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새로운 회로를 그리겠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인서트를 합니다. I return. 그래서 브라우즈를 찾으면 이거 전에 제가 만들어 놔서 그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러지 말고 C 프로그램 파일에 컴퓨터 C의 프로그램 파일즈에 아까 만들어 놓은 W블록 방으로 들어가서 프로그램 파일즈 W블록인데 오토캐드 2006 안에지. 오토캐드 2006 안에 W블록 안에 A4 아까 만들어 놓은 시트를 인서트 합니다. 오픈한 것은 여기에 이렇게 뜨게 하는 거고, 이 명령어 전체는 인서트 명령어입니다. 단축키는 I입니다. 그리고 스크린에서 0,0,0인 지점에 오리진 포인트를 찍어서 들어오게 되어 있고, 스케일은 1:1:1로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테이션은 앵글 값이 수평 0인 상태로 들어옵니다. 수직은 90도로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OK 하면 얘가 들어오고, 여기서 베이스 포인트 어디다 둘 거니? 그러면 0,0 하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을 물어보는데 얼마나 큰 사이즈로 들어올 거냐? 그냥 1:1입니다. 엔터
엔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 화면을 확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Z 리턴 E 리턴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아까는 레이어가 0번 레이어밖에 없었는데 이 시트를 불러들이면서 comp, DDIM, shift, tube, text, wire 이런 식으로 레이어들이 쭉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튜브를 그릴 거다. 그러면 요게 프리즈인데 냉동시켰다가 해동시켰다가 프리즈, 언프리즈 시키는 건데 지금은 나는 너를 쓸 거야. 그러면 이제 튜브라는 레이어가 세팅이 된 겁니다. 여기서 그려진 것들은 다 튜브라는 레이어에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튜브를 20mm로 그릴 겁니다. 그러면 서클이라는 이 명령어는 항상 같아요. 그러니까 원의 중심 그리고 반지름은 얼마, 이게 디폴트 값입니다. 그래서 서클의 중심은 여기고 반지름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얘가 지 맘대로죠. 이럴 때 F8 키를 누르면 수평 수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반지름 값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10mm를 10을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지름이 20mm인 선이 그려지고 컬러는 디폴트인 시안 컬러로 그려집니다. 라인 명령은 L을 칩니다. 라인 from point 이렇게 가까이 되면 원의 중심이 잡힙니다. 자, 이 원의 중심이 안 잡히는 보통은 다 안 잡혀요. 왜? 세팅이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셀렉션 하는 세팅 값을 조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요것들을 해줘야 돼요. 툴즈에, 여기 툴즈라는 메뉴에 가서 드래프팅 세팅이라는 란에 가서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걸 한 번만 세팅해주면 다시는 안 고쳐도 돼요. 이 스냅온, 그리드온, 첫 번째 거 이거 체크하면 항상 그 10mm 단위로만 셀렉트 하기 때문에 이런 건 그대로 빈칸으로 요거 체크를 하지 말고 폴라 극좌표 트래킹 하는 것도 이것도 체킹하지 마세요. 되어 있으면 다 해제시키면 됩니다. 중요한 건 요 오브젝트 대상을 선택할 때 쓰는 스냅인데 여기에 보면 옵션이 되게 많아요. 근데 다 쉬운 것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 오브젝트 스냅에 트래킹 할 수 있고 이렇게 스냅으로 딱 잡을 수 있는 요 두 개를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선을 잡을 때 선의 끝부분 엔드 포인트고 선의 중심을 잡겠다 그러면 미드 포인트 요거를 체크해주고 원의 중심을 잡겠다 그러면 센터 포인트를 체크해줍니다. 노드는 점입니다. 가끔씩 점도 씁니다. 그 다음에 쿼드런트는 원의 4분 지점을 선택할 때 쓰는 겁니다. 인터섹션은 선의 교차점, 선과 선들이 만나는 교차점, 거기를 찍겠다 그럴 때 인터섹션을 찍어줍니다. 익스텐션은 확장된 건데 이건 별로 안 쓰기 때문에 체크하면 안 되고요. 인서션도 그 다음에 퍼펜디큘라는 이거 가끔씩 많이 쓰는데요. 이 직각으로 수선이라는 뜻인데 직각으로 만나는 부분, 그 다음에 탄젠트 값으로 만나는 부분, 니어리스트는 제일 가까운 부분,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쭉 있는데 제일 이걸 다 한꺼번에 다 찍어 놓으면 이제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면을 그릴 때는 엔드 포인트와 센터, 노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인터섹션 이렇게 교차점 찍는 거하고 끝점 찍는 거하고 원의 중심 찍는 거 이렇게 세 가지나 세 가지를 해주면 도면 그리기가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만 네 가지 정도만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인풋이라는 거 있어요. 이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게 6자리 좌표죠. 좌표가 계속 소수점 4자리까지 계속 따라다녀요. 그렇게 디폴트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거 다 해제하십시오. 왜냐하면 화면이 너무 복잡해요. 이거 다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를 해제한 다음에 OK를 눌러줍니다. 다시 한번 툴즈에 가서 드래프팅 세팅에 가서 오브젝트 스냅에서 이 두 가지 하고 여기 네 가지를 선택하고 OK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옵션이 있어요. 제 거는 옵션이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상태에서 마무리하고 OK 하면 이렇게 갖다 놓으면 서클의 중심에 가서 딱 잡힙니다. 지가 알아서. 그래서 라인을 그립니다. 수평선 하나, 그다음에 라인을 하나 그립니다. 라인. 이번엔 수직선으로 그립니다. 그런데 라인을 그릴 때 이 F8 여기 상단 키보드 상단에 보면 F8 키가 있어요. 그거를 누르지 않으면 이 상태로 그려집니다. 근데 F8 키를 누르면 수직, 수평 이 두 가지로만 그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로 어떤 경우에 거의 F8을 눌러서 also on 상태에서 도면을 그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면을 그릴 때 이렇게 전부 씨안색으로 그리면 지워야 될 선, 보조선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처음에 다 버려질 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얘하고 얘를 누르고 CH Change Property인데 CH 타이핑을 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얘가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컬러를 레드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얘는 다시 끕니다. 그리고 ESC 키를 눌러서 셀렉트를 없애주는 거죠. 자, 이것은 이렇게 선색을 변경해 놓으면 나중에 지울 때 되게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면 이 씨안색으로 계속 그려져요. 여기에다가 삼극간 표시를 직렬이든 박렬이든 삼극간 진공관 앰프를 그려볼 건데 과정은 이 선들을 이용해서 그릴 겁니다. 편집 명령에 modify 명령에 move가 있는데 그냥 move는 M입니다. M 스페이스바 이 선을 선택하고 select object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옮길 거냐, 여기에서 여기까지 옮길 거다, 무작위로. 그 다음에 다시 return 얘도 선택을 했습니다. 마치고 그럼 from point 여기에서 여기까지 옮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옮겨져요. 이렇게 수선, 수평선, 수직선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이용을 해서 삼극간 기호를 심볼을 그릴 겁니다. offset 이제 offset이라는 modify 명령을 쓸 건데 편집 명령이죠. 여기 보면 modify offset이 있어요. offset은 등간격으로 선분을 배열해 주는 거예요. 등간격으로 옮겨주기. 이 선을 이쪽으로 6mm, 이쪽으로 6mm, 너도 6mm, 너도 6mm 이런 식으로 할 때 씁니다. offset은 그냥 많이 쓰기 때문에 5 치면 됩니다. 5. offset 그러면 throw 어디 거리를 얼만큼 등간격으로 옮겨줄 거니 이걸 물어봐요. 6mm. 그 다음에 return 이놈을 이 방향으로 6mm, 이 방향으로 6mm, 얘도 이 방향으로 6mm, 이 방향으로 6mm. 그러면 이렇게 선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여기다 히터선까지 그려야 되기 때문에 offset 1mm씩 1mm를 얘를 올려주고 얘는 좀 내려주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다가 히터를 그려줄 수 있어요. 히터는 좀 작게 그리려면 offset 1mm
1mm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습니다. 자, 라인 중에 폴리라인이라는 라인이 있어요. 라인으로 그리면 라인 선분이 하나씩 그려지지만 PL이라고 치면 폴리라인인데 얘는 그려진 선들이 전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폴리라인은 PL입니다. 명령어가 PL 스페이스바 누르면 폴리라인, P라인 이렇게 그려집니다. from point 어디서부터 그릴 거니?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인터섹트 걸려 있기 때문에 선의 교차점에 저절로 알아서 지가 찍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까지. 요게 필라멘트 히터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캐소드를 그려야 되는데 캐소드를 그리려면 요 상태로 안 되니까 옵셋 저 상태로 그냥 그리겠습니다. 캐소드 이것도 폴리라인으로 그냥 그립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확대를 스크롤바 마우스의 스크롤바를 상단으로 밀면 확대가 돼요. 여기가 캐소드입니다. 엔터 치면 이제 폴리라인 명령어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그 그리드를 그릴 건데 라인 이렇게 그리면 이게 그리드입니다. 그 다음에 라인 뭘 그릴 거냐 하면 걔를 그릴 거죠. 플레이트. 자, 플레이트 표시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하지요. 뭐 끝까지 다 해도 되고 적당히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요렇게가 진공관 3극관의 기호 표시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런 경우 그리드인 경우에 여기까지 안 갔기 때문에 선택할 때 꼭 쿼드런트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얘도 이 끝까지 안 가면 교차점이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쿼드런트로 해줘야 돼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처음에 만들 때 얘네들을 저 끝까지 그렸어야 돼요. 근데 끝까지 지금 안 그렸죠. 여기서 여기까지 연장을 시키고 싶다. 그 명령어가 extend예요. 이것도 modify 명령인데 참 많이 쓰는 명령어입니다. extend, ex. 그러면 ex를 치면 extend 명령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어디까지 연장할 건데?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여기까지 무엇을 요 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이제 선을 기존 바이 레이어에 정해진 선 말고 내가 별도 다른 선으로 그리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 셀렉트 컬러를 눌러서 좀 시커먼 선, 요 8번 선으로 보조선 식으로 그리고 싶은 게 있어. 그리드에서 여기 3번 그러면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안 왔잖아요. 요 선을 보조선을 하나 그려 놓습니다. 라인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거는 어두운 색으로 그려졌어요. 자, 요게 삼극관의 그 심볼인데 방열 삼극관의 심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그리면 전부 똑같은 굵기의 선으로 표시가 돼요. 되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라멘트를 제외한 나머지 플레이트, 그리드, 캐소드는 그 다음에 밸브, 인벨롭, 유리관 이 표시는 뭐 서클은 다시 좀 굵은 선으로 그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굵은 선으로 그리거나 또는 옵셋을 해주면 선을 2번 그리기 때문에 굵게 보여요. 옵셋 0.2mm 이렇게 하면 0.2mm 선이 2개이기 때문에 얘를 프린터나 화면으로 보면 굵게 보이죠.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조정을 하면 돼요. 옵셋 스페이스바 0.1 엔터 무엇을 요 놈을 여기까지 이레이즈 옵셋 얼마큼 옵셋 할 거냐 0.05mm 무엇을 요 놈을 이 방향으로 그러면
이렇게 0.05mm로 겹쳐진 선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굵어집니다.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일단 얘를 다 지웁니다. 다시 그릴 거기 때문에 얘도 지우고 얘도 지우고 얘도 지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요 캐소드하고 그리드하고 플레이트 표시는 굵은 선으로 그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라인 말고 이렇게 다 이어서 한꺼번에 그리려면 폴리라인 PL을 칩니다. PL 리턴. 폴리라인은 여기서부터 그릴 건데 이걸 선택하면 여기에 옵션이 5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width를 선의 굵기를 키워줍니다. W return 스페이스바. 그러면 스타트하는 지점의 두께를 얼마로 할 건데 지금은 디폴트가 0이거든 이런 얘기거든요. 0.05로 할 거야. 그러면 엔딩 포인트 엔딩 선은 몇 미리로 할 건데 그거 마찬가지로 똑같이 할 거야. 0.05. 그럼 스페이스바 그냥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그려지는 것들은 0.05mm로 늘 그려집니다. 그런데 세팅이 여기서 8번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8번으로 그려지죠. 근데 이거는 쉽게 이 색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거 다 그린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폴리, 이거는 선 하나지만 그래도 특성을 두껍게 그리기 위해서 PL로 그냥 그립니다. PL 리턴. 스타트 포인트 어디서부터 그릴래?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투 포인트 여기까지. 그러면 0.05mm로 그려진 겁니다. 엔터. 자, 저쪽에 이제 플레이트를 그려야 될 건데 이것은 똑같이 플레이트 명령으로 그립니다. PL 명령으로 그립니다. PL. 그 다음에 다시 PL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별 표시가 안 나죠, 그죠? 너무 두께가 너무 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다시 지우고 다시 한 번만 더 복습을 하겠습니다. 옵셋 0.1로 하겠습니다. 얘는 옵셋 0.1mm 이놈을 이 방향으로 이쪽을 찍으면 이 안쪽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컬러를 바이 레이어로 다시 바꿔줍니다. 바이 레이어. 화면에서 바이 레이어로 바꿔줍니다. PL from point 여기에서 to point 또 to point to point 연속으로 그려졌습니다. 얘는 전체 세 선분이 하나입니다. 다시 그리드를 그리겠습니다. PL을 그렸기 때문에 PL이라는 명령어가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대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다시 P라인이라는 명령어가 계속됩니다. From point to point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명령이 끝납니다. 다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P라인이라는 명령어가 먹습니다. From point 여기에서 여기까지입니다. 끝났죠? 여기서 다시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다시 화면을 조금 잡아당겨야 되죠. 그럴 때 P를 친다 그랬죠. P 스페이스바. 그러면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또는 이 상태에서 화면이 너무 빡빡하면 줌.7x z 리턴 0은 안 쳐도 되니까 0.7x를 치면 0.7배로 줄어듭니다. PL return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려줍니다. 이게 삼극관의 심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강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